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성경적 자녀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대화법,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될 것인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대화는 잔소리가 아니라, 대화는 설교가 아니라,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대화는 주고받고 그리고 들으면서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면서 서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대화라고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대화법 두 번째입니다. 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듣기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며 듣기, 그것을 공감이라는 말로 쓰지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대화의 열쇠입니다. 사실 공감이라는 이 단어는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아니, 어쩌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능력이지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즉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감이라는 이 중요한 요소는 너무나도 성경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냉정하고 멀리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수염을 기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래서 공감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입장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공감자,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심정도 공감하셨고, 또 죄를 짓고 나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죄책감, 또 도망가고 싶은 마음, 거절감, 좌절감 등을 다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셨다라는 내용도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 인간과 함께 우셨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고 민망히 여기셨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공감하기보다는 설교에 빠르다는 얘기죠. 누가 뭐 얘기를 할 때 곧바로 설교로 들어서 기도 많이 해, 믿음 생활 잘해야지 라고 하는데 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 이것이 굉장한 좋은 특성인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어머니의 특성을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 능력, 그것이 좋은 어머니의 특성이고 좋은 부모의 특성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먹을 것을 잘 갖다 주고 공부를 시키고 해도 자녀의 마음을 몰라줄 때, 자녀의 정서를 전혀 상관하지 않을 때 그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정서는 황폐해지고, 많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줘요. 더 나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꼭 계모 같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계모 같다 그러는가 했더니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래서 꼭 계모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반응해주고 따스하게 그것을 공감해주는 그런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마음하고는, 그 가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자녀를 끌고 가는 어머니들. 마치 우리 자녀의 양육 스타일을 제가 묘사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엄마의 목적이 있어요. 대학교, 성공,
그 목적을 향해서 아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애가 넘어지는지 힘들어하는지 상관 안 하고 막 끌고 가요. 돌아보고 혹시 이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넘어지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끌고 가는 부모님, 그 자녀는 아주 황폐해지는 인격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대화법 중에 공감 능력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론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는 뭐 때문에 움직이느냐? 이론 때문에 움직이느냐? 사실은 감정 때문에 움직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도를 하신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더 나쁜 짓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잘하는 분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참 당신 같으신 분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끌어가면 되는데 전도하다 말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돈을 사기치고 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래요? 불교 믿는 사람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막 싸우면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있단 말이에요. 싸우면서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따지는 거를 내가 멋있게 논리로 이론으로 탁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그리고 돌아왔다고 그 사람이 어머 맞아. 저 사람 이론이 맞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맞아요. 많이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하셨죠. 그래요. 우리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당신 같은 분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래가면서 이렇게 마음 움직이면 집에 와가지고 누가 나 전도했는데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을 탁 했더니 그 사람이 꿈쩍을 못했어. 그런데 마음 한 곳으로는 근데 왠지 그 사람이 좋아. 왠지 그 사람 따라서 교회 가고 싶어. 그 사람은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이 논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대화를 통해서 가끔 우리가 끌어가야 돼요. 자녀가 공부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자녀가 발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야, 너 기도해. 너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해서 우리 자녀가 움직이냐는 거죠. 안 움직이죠. 그럼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감 능력을 배우는데 자, 여러분이 얼마나 이 감정의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정 형용사를 참 많이 몰라요. 특히 남성들이 정말 감정 형용사를 몇 개 못 써요. 화났다. 또 몇 개나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묘사를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거든. 자기도 자기 감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감성 지수가 참 낮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특히 아빠들이. 그러니까 보고 뭐라는 소리만 하냐. 아니 뭐가 힘드냐. 니들 공부만 하면 되는데 돈 벌어다 주고 너도 보고 돈을 벌으라 그랬느냐 뭐라 그러냐. 공부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뭐가 힘드냐 이렇게 나오는 데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인이 힘들다 그래도 나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뭐가 힘들어. 그러면 많은 어머니들이 어이구 내 가슴이야.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빠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담벼락에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돈을 벌어다 줘도 마음을 몰라면 감동이 없고 사랑이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때로는 너무너무 고생하고 돈이 없어도 마음만 알아주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고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 형용사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슬프다, 기쁘다, 신난다, 실망된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화가 난다,
이런 많은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칙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정에는 윤리가 없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정에는 윤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윤리나 도덕을 감정에다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슬프다 그러면 슬픈 건 나쁜 거야. 엄마 나 실망이 돼. 실망하는 건 못 써. 엄마 나 화가 나. 누가 화를 내? 화내는 건 나쁜 거야. 그거는 감정에다가 윤리를 붙인 거예요. 감정에다가 도덕성을 붙인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화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화난다에다가 윤리를 붙여버리면 화나는데 화내는 건 나쁜 거야. 그러면 그 화를 꾹 누르거나 아니면 그 화내는 내가 나쁘다라는 2차, 3차 감정이 생겨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자, 예를 들면 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아빠가 술을 잡수고 들어오셔서 술주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술주정을 하다가 컵을 탁 하고 깼어요. 깨고는 말리는 엄마를 막 밀어제치고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술김에. 그러더니 이제 깨진 유리를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5살짜리 큰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큰아들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 아이가 생기는 감정은 뭘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생기는 감정이 뭐냐면 우선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뭐 분노한다, 화난다는 표현은 못해요. 그런 단어를 모르지만 무지무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느끼느냐 하면은 아빠를 좀 내가 때릴 수만 있으면 때렸으면 좋겠다. 아빠를 맞고 엄마를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내가 아들인데 내가 좋아하는 엄마를 저렇게 때리니까 엄마를 보호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솔직한 마음은 아빠를 죽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머니가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이제 아빠가 술을 한참 주정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미워. 나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다가 도덕이나 윤리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론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그냥 감정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감 능력이 있는 엄마는 네가 아빠 때문에 화가 나는가 보구나. 아빠가 미운가 보구나. 걔 마음을 읽어주네요. 그러면서 그래 엄마 미울 때가 있지. 미워하는 것, 화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때로는 울고 우는 것은 굉장히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요. 울면 아이는 치유가 돼요. 우리가 울음에는 치유의 아주 특별한 그 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막 웃어. 참지 말고. 그래야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막 울면서 엄마 나 미워 아빠 미워 그랬더니 엄마가 부둥켜 안고 그래 엄마도 힘들 때가 있어 엄마도 미워 하면서 막 울고 그래도 아빠가 술을 잡숴 그러는 거니까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술 끊게 이러면서 그걸 다뤄주면 얘는 굉장히 감성지수가 높은 아이가 돼요. 이 감정이 자연스러운 애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 미워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못 써.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가 아빠 보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나빠. 라고 얘기하면 감정에다 윤리를 붙인 게 얘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아빠가 미운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어머나 미운 생각을 하는 나는 참 나쁘구나. 그러면 2차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는 참 나쁜 애다라는 죄책감으로 발전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떠냐면 나는 왠지 나쁜 애야 라는 죄책감의 상처를 가져서 난 참 몹쓸 애야.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의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주고 읽는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약간은 표현을 안 하는 문화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만약에 큰아들이 한 7, 8살쯤 돼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아빠가 돌아가시면 얘는 울어야 돼요. 울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미워. 우리 아빠 데려갔어. 하나님 나빠.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가 막 앞으로 불안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부모라면 붙들고 힘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불안해하지 마. 그래도 엄마하고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아마 뜻이 계실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동안에. 애가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시는데 안 울면 이래요. 너무너무 착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 정말 다 컸다. 그렇지? 울지 말아야지. 네가 울면 엄마도 슬퍼하니까 울지 말고 이제부터 네가 아빠 노릇을 해야지. 동생도 돌봐야지. 얘는 지금 자기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을지 불안하고 얘가 지금 마땅히 슬퍼할 권리가 있는데 얘 보고 네가 이 집을 책임져야지. 엄마까지 책임져야지. 얘는 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책임감까지 생기니까 슬픔을 꾹 눌러버리고 아주 점잖은 애가 돼버려요. 아주 철든 애가 돼버려요. 그러나 그런 아이가 성장하면 아주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누구의 감정을 알아주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무뚝뚝한 감정 표현 결핍증에 걸린 많은 남자들이 우리 있지요. 그게 우리나라 어떤 문화의 유교적이고 표현하는 문화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엄마한테 얘기할 때 그 감정을 읽어주시란 말이에요. 공감을 하라. 예를 들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와 내일이 토요일이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와 내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네가 참 신나는가 보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와 네가 굉장히 신나는 모양이구나. 네가 마음이 후련한 모양이구나. 라고 읽어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와 내일 토요일이다. 잔소리 말고 내일 공부할 생각이나 해. 그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또 엄마 나 시험 잘못 봤어. 그러면 어떡하니? 그러면 얘가 느끼는 건 뭐냐면 시험 잘못 봤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실패감 혹은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되게 속상하구나. 시험 잘못 봐서 굉장히 때로는 막 약이 오르고 그렇잖아요. 나는 했는데 너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못 봐서 너무 화가 나겠다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내 편이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시험 잘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평소에 공부 좀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줘.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나 내일 학교 안 갈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왜? 뭐가 힘든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얘 마음을 알아주려고 얘기를 들어보면 나 학교 안 갈래. 친구들 다 미워. 그러면 너 친구들한테 화가 있는 모양이구나. 왜? 친구들이 너를 떨림을 하디?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네가 걔한테 굉장히 화가 났구나. 그럴 때 야 그거 가만 놔둬? 그냥 미워 죽겠네 그냥. 우리 이쁜 아들을 누가 그랬어. 그냥 그거 혼내줘야 돼. 때로는 엄마가 전화할게. 그럼 엄마 전화하지 마. 뭐 이래요. 괜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해줄게. 혼내줄게. 절대 전화하지는 마시고요. 엄마가 전화해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전화하지 마. 그래도 학교 가야지.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누가 학교 가기 싫다는 소리를 해. 그리고 엄마 친구가 뭐 그러면 친구 미워하면 안 돼. 성경에 뭐라 그랬어?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엄마는 구구절들이 옳은 말만 하지만 내 마음 몰라준다.
이럴 때 대화는 끊기고 말아요. 우리 지금 대화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또 들어볼까요? 다시는 인철이라고 안 놀아! 씩씩 그러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네가 인철이한테 화가 났구나. 인철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씩씩. 그럼 그 마음을 엄마한테 털어놓게 만드세요. 또 만약에 지금 피아노 레슨을 할 때가 됐어요.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얘가 아까서부터 엄마 나 배 아파. 나 배가 자꾸 아파.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서 안 나와요. 자, 그럴 때 엄마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엄마의 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얘가 지금 왜 배 아파요? 알잖아요. 지금 이 피아노 치는 것이 너무 얘한테 버거운 거예요. 혹은 숙제를 안 해서. 아니면 피아노 선생님하고 얘 성격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왠지 피아노 선생님이 좀 이렇게 푸쉬하고 강요하는 성격에서 얘가 피아노 선생님만 만나면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해가지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또 어느 어머니는 공감까지는 해. 내가 다 안다. 너 피아노 치기 싫어서 그렇지. 요거 공감까지는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리 와서 이리 와봐. 엄마가 만져줄게. 그 배를 슬슬 만져줘요. 아이고 우리 딸이 배가 아프구나. 왜 배가 아플까? 왜 피아노 치는 게 힘이 들어? 왜? 선생님이 무섭니? 라고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사실은 피아노 선생님만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아유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제 본인이 엄마 나 피아노 선생님 바꾸면 안 돼? 아니면 엄마 나 피아노 좀 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그럼 얼마나 쉴래?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어머니는 그냥 그걸 모르고 너는 왜 피아노 칠 때만 되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 난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막 이러면서 막 타고 칠 때 얘는 더 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보니까 이 눈썹이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없어서 보니까 눈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놀래갖고 너 왜 눈썹이 없니? 그랬더니 얘가 몰라요 엄마. 그래서 이상하다. 눈썹이 아주 요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한참을 조사하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인 보고 네가 혹시 눈썹을 잡아뜯지 않았니? 그러니까 아니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눈 잡아뜯는. 본인도 안 잡아뜯었대. 그래서 이제 가라고 그러면서 한번 관찰해보세요. 너도 한번 관찰해보고 부모님도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관찰해본 거예요. 근데 얘가 숙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여기를 가가지고 이걸 요만해서 이걸 딱 잡아뜯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잡아뜯는데 본인도 몰랐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지금 몸이 지금 스트레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걸 알아줘야 돼요. 어떤 수학과 의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아이가 왔는데 계속 밥을 못 먹고 토하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끌고 가더래요. 아주 얘가 토하고 그래요. 진찰 좀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슬쩍 의사 선생님이 이 상담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만져주면서 네가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네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전학을 온 거예요. 전학을 와갖고 새로 적응하는데 친구들이 낯설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토하고 배가 아프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그 마음을 전혀 공감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네가 새 학교로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서 얘가 지금 느끼는 마음을 전혀 몰라줬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 의사한테 데리고 왔는데 의사가 얘를 진찰하면서 아이고 네가 많이 힘들구나. 친구들 때문에 엄청 힘든가 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 쏟으면서 펑펑펑펑 울더래요. 울면서 그러고 나서는 속이 후련하고 그 어머니가 약 달라고 그러는데 약 주지 말고 갔다가 다시 오세요. 다시 갔다 왔는데 훨씬 좋아졌대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럴 때 이 아이는 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하고 대화를 잘 하려면 공감 능력. 예를 들면 자녀가 눈을 깜빡깜빡깜빡거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이제 틱 현상이라는 증상이에요.
눈을 깜빡깜빡깜빡거린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왔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애가 계속 눈을 스탑하라고 해도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거를 멈추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자녀를 이제 하루 생활을 쭉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 딸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처럼 좀 애를 맡겨놓고 어디를 가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 다 챙겨서 학교 보내고 끝나는 시간 엄마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밥을 딱 주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학원 딱 보내고 학원 보낸 다음에 돌아오면 또 10분 딱 쉬게 하고 간식을 딱 주고 숙제를 딱 시키고 착착착착착 애하고 같이 움직여가지고 11시 딱 끝난대요. 그 엄마는 최고로 좋은 엄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정말 애를 위해서 온 시간을 다 보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잘하는데 얘가 눈을 깜빡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멈추라도 안 돼요. 깜빡깜빡깜빡. 나중에 고개까지 탁탁탁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드디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걔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걔는 이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 깜빡거리면서 지금 거기에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엄마 나는 좀 나이고 싶어요. 나는 좀 내가 나이고 싶어요. 나는 엄마의 인형이 아니에요. 나는 엄마의 꼭두가시가 아니에요. 엄마의 스케줄대로 착착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에요. 나는 좀 숨을 쉬고 싶어요. 나는 쉬고 싶어요. 나도 좀 자연도 보고 싶고 놀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제가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가 힘들지. 걔를 만져주면서 그리고 스케줄을 좀 헐겁게 하고 학원을 몇 개 쉬게 하고 그리고 좀 자게 하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처방을 했더니 아유 안 된대요. 걔 자는 거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은 얘를 놔두고 좀 어디 나갔다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유 안 된대. 그 아이는 지금 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감정 형용사 얘기했죠? 네가 불안하구나, 초조하구나, 네가 화가 나는 모양이구나. 왜? 우울하니? 뭐 슬프니? 속상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라는데 이게 자신 없으면 내가 딱 한 가지 단어만 알려드릴게요. 자신 없으면 한 가지 단어로 다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힘들지. 요 말 하면 끝나요. 그냥 힘들겠다. 힘들지. 이 말만 하면 끝나요. 걔가 만약에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고개를 끄덕거릴 때 그냥 이리 와봐. 그러고 안아주면서 내가 요즘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라고 말하면 돼요. 힘들지. 이게 모든 그 형용사를 다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뭐 오늘 어머니가 오셨다 가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 자신 없으면 그냥 힘들지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통해요. 한번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 요즘 공부를 안 해? 내가 속이 상해 죽겠어요. 등 탁탁 힘들지. 혹은 자녀 보고 아빠 나 내일 시험인데요. 마음이 초조해 죽겠어요. 그럼 힘들겠구나. 그냥 그 말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더 잘할 수 있으면 네가 마음이 초조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자, 오늘 지금 수능 시험을 보러 가요, 아침에. 자, 그랬을 때 공감하는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수능 시험 보는데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잘 못 먹어요, 애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겠어요, 지금 자녀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초조하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그렇죠.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다 안 해주더라도, 왜 안 먹히나 보다. 왜 안 그러겠니? 얼마나 초조하겠니? 참,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단 한 번에 그 실력 가름하는 게 이게 참 부조리야. 이래가면서 등 들썩이면서 많이 힘들겠다. 그러면서 나 할 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편하게 시험 봐라.
시험이야 일생 동안 보는 거 아니니.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시험은 일생 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봐라. 여태까지 한 거 그냥 편안하게 다 한번 실력을 발휘하고 돌아와서 맛있는 거 먹자. 오늘만 고생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보내요. 그게 최고의 엄마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냐면 아침에 힘들다 그랬더니 빨리 먹어. 그래도 먹어야지. 나갈라네 먹어. 정신 바짝 차리고 봐. 마음을 알아주면 스스로 힘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요즘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시냐고요. 공부를 한들 머릿속으로 딴 생각이 들고 친구한테 왕따 당하고 또는 선생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지고 성적은 공부해도 안 되고 혹은 이성 문제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연습장에 여러분 가끔 자녀 연습장을 보세요. 죽고 싶다 라는 말이 쓰여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막 싸우는 동안 자녀는 뭘 느낄 것 같아요? 불안을 느껴요. 부모님이 막 싸울 때 불안을 느껴요. 혹은 아주 어린 자녀 앞에서 막 싸우면 애들은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어떤 아들 하나를 둔 엄마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요. 어느 날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 떠났다가 들어오면 엄마가 막 싸우고 조금 있다는 한 달 있다가 아빠 안 들어오고 좀 있다는 6개월 있다 안 들어오고 계속 안 들어와서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별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만 데리고 살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고생하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 아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한 번도 아빠가 집 떠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문제는 서로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밥 먹어요. 텔레비 보고 그냥 집에 있지만 서로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빠 얘기예요. 안 해요. 근데 이제 무슨 아빠 얘기를 어쩌다가 하면 엄마가 입을 탁 다물고 가만히 계시니까 얘가 점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을 놀러 가서요. 제가 놀러 갔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엄마가 있는데 일부러 그 아이를 불렀어요. 얘 철아 이리 와봐. 아빠한테 요즘 전화 오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 옆에 있다가 저를 보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막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빠 얘기 꺼내지 마라. 제가 그걸 들었겠어요? 못 듣는 척하고 철아 이리 와봐. 아빠한테 요즘 전화 오시니? 네. 언제 전화 오셨어? 지난주에 한 번 전화 오셨어요. 엄마는 지금 왜 그 얘기를 꺼내느냐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말을 걸었어요. 그 아빠 전화 왔을 때 어땠어? 아빠가 전화 오니까 반갑지? 그러면서 그런데 아빠 때문에 화나?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친구들이 아빠하고 걸어갈 때 너 어때? 그렇게 말을 자꾸 꺼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옆에서 왜 그 애의 상처를 건드리느냐라는 마음이에요. 그 내가 자꾸 일부러 꺼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기를 하다가 엄마 눈을 슬쩍 보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 많이 나지? 그런데 아빠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지? 엄마와 아빠는 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하나 보다. 네.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내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머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서 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얘가 나갔어요. 그 어머니가 왜 애 얘기를 꺼내느냐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하고 아빠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하세요. 너 아빠 때문에 화나지? 너 아빠가 또 일주일 있다가 집 나갔을 때 어땠어? 아빠가 안 나가게 하려고 얘 자기 딴에는 온갖 노력을 했는데 아빠가 또 나갔어. 나 때문에 나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미워서 아빠가 나갔다고 생각해. 아니야, 네가 미워서 나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는 그날 안 했지만 아빠가 밉지요. 그러나 사실은 엄마가 밉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얘는 엄마가 미워요. 근데 그 얘기는 참 못한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 돈 벌어서 벌어오는 엄마한테 밉다는 소리 모르지만 사실은 엄마가 밉습니다. 왜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워서 아빠를 나가게 한 엄마가 밉습니다. 그 엄마가 공감 능력이 있다면 너 엄마 때문에 엄마가 밉지. 엄마 나 미워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다. 너희들도 싸울 때가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도 잠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네가 말 잘 들었어 봐라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 공감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아버지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방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늘 바깥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서 바깥에서 자기 볼일을 다 보고 그런데 자기 안방에 들어오지 않은 아들이래요. 근데 그날은 괜히 안방으로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왔다 갔다 하더래요. 너 왜 왔다 갔다 하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 저 뭐 화장실에 있는 샴푸를 가져가려고요. 그래 그럼 빨리 가져가. 그랬대요. 들어와서 가져가더래요. 조금 있으니 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니? 그랬더니 아니 저기 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아빠가 텔레비를 보시고 계시다가 잠깐 생각했대요. 이 아들이 평소에는 내 근처에 얼렁거리지 않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할 말이 있다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텔레비를 끄고 너 이리 와봐. 여기 좀 걸터 앉아. 요즘 잘 지내니? 그래. 혹시 아빠한테 할 말 있어?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일을 안 했으면 큰일 날 얘기였대요. 얘가 나가서 굉장히 곤경에 처했고 엄청난 위기에 처했는데 이거를 아빠한테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쩌면 생전 안 하던 짓을 하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 수가 있어요. 회사에다. 아빠. 그러면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 나와라.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뭐 힘드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어쩌다 전화를 해보고 왜?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왜 전화했어? 아빠 바빠. 다 끊어버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또 한 케이스를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가끔 아빠를 만나요. 근데 어느 날 아빠를 만나고 와서 말이 없는 거예요. 저녁까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공감 능력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붙잡고 참 좋은 얘기를 했대요. 우선은 제일 먼저 네가 아빠 만나고 와서 우울해 보이는구나 라고 그 마음을 읽어준 거예요. 왜? 뭐가 힘드니? 네 마음을 얘기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쭉 얘기한 거예요. 엄마 가니까 아빠는 내가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아빠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나 봐. 엄마 우리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우울해하는 자녀를 부둥켜 안고 같이 막 얘기를 나눈 다음에 훨씬 친구가 되고 훨씬 가까워지고 훨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릴 때부터 점점점 대화를 넓혀나가자 이런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때는 자녀를 끌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자녀하고는 친구가 돼야 돼요. 성장해가는 자녀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또 아빠와 엄마의 마음도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엄마 나 준비물 챙겨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얘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걔를 위해서 뭐 차를 운전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봉사를 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니 보니까 제 딸이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 저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차를 타고 제가 막 몰고 가는데 엄마 나 뭐 해드리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는데 제가 막 눈물이 팍 나서 그래가지고 그냥
했더니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엄마도 굉장히 힘이 들어. 엄마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일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눈물을 좀 닦았어요. 그래서 얘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학교에다가 글짓기를 써냈는데 그 글짓기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글짓기에 뭐라고 써냈냐면 이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눈물 흘린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라면 그날 자기는 너무너무 놀랬다. 뭘 놀랬냐면 엄마도 힘들어한다는 거를 알고 너무 놀랬다. 엄마는 슈퍼우먼인 줄 알았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엄마인 줄 알았더니 엄마도 힘들고 엄마도 울고 그런 것을 난 다음에 나는 엄마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엄마도 한 인간이고 엄마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나서 나는 아주 큰 변화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글짓기를 막 잘 썼어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 돼요. 그러나 또 자녀도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제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터놓고 얘기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런 건 전혀 없이 어디서 대화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자녀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걸 배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야! 대화 좀 하자. 야 앉아. 대화 좀 하자. 그러면서 30분 동안 막 설교를 한다고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대화 좀 하자. 그러면서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 가끔요 좀 시간도 같이 보내고 이러면서 대화하지 않고 세상에 이런 어떤 문맥이 없이 갑자기 대화 그러면 대화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그런데요.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아빠가 딱 서로 마주 멀뚱멀뚱 보고 있어야 돼요. 대화 좀 하자. 그리고 한참 있다가 가봐라. 왜냐면 대화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빠도 대화할 줄 모르고 애도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너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도 네 마음 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자녀하고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남편이 나 직장 나가기 싫어 그럴 때 공감을 잘하는 아내는 아, 당신이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럴 때요 IMF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내 마음 몰라준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걸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내가 받아서 다시 돌려주기. 그래서 그 얘기를 잘하려면 대화를 잘하려면 고개를 많이 끄덕거려라. 자녀가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거려라. 고개를 끄덕거리고 때로는 어머 그랬어 저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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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대꾸를 많이 해주란 말이에요. 맞장구 이 전략이에요. 정 안 되면 자녀의 말꼬리만 잡는 거예요. 엄마 나 그래가지고 되게 화가 났어.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난 속이 상했어. 네가 굉장히 속상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나 있잖아 막 혼내줄 거야. 네가 혼내주고 싶은 모양이구나. 막 끝만 정 안 되면 그것만 해도 하란 말이에요. 가끔 이제 이게 상담의 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상담의 제일 최고의 키가 공감 능력인데 가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래요. 저는요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면 제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그 인간이 아주 미워 죽겠어요. 미우신가 봐요. 그래서요 저는 정말 안 살아요. 네, 안 살고 싶으셔요. 정말 제가 아주 그냥 죽고 싶어요. 네, 왜 안 그러시겠어요? 굉장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죠. 그리고 끝에만 하면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야지 이러고 가요.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본인은 자기가 알아서 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만 가지고도 힘을 얻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남편을 미워해요? 사랑해야지.
뭐가 속이 송하세요? 기도 좀 해보세요. 철야 좀 해보세요. 금식 좀 해보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때로는 우리의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줬어요. 예를 들면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온몸으로 공감하셨어요. 뭘 하냐면 그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공감하셨어요. 뭘 하냐면 저 여인이 목마르구나. 저 여인의 인생이 너무너무 목마르구나. 그걸 읽으셨어요. 읽으셨는데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냐면 물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마음을 착 끌어갔어요. 끌어가면서 물 얘기를 하고 목마름 얘기를 해가지고 쫙 끌어가셨어요. 막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하고 듣고 그 여인의 마음을 들으면서 끌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싹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건드리니까 싹 도망가서 없어요 그래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여인은 거짓말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사실 네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여태까지 남편이 5이었지만 남편다운 남편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는 뜻이지 라고 착 얘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착 끌어가셨어요. 원래는 그런 뜻이지.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하나도 네 남편 같은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목마르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거지 라고 얘기했을 때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에게로 착 끌어와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단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은 기가 막힌 대화자였어요. 예수님은 대화의 천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거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은 설교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 거를 안다. 그런 거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정말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걔네들도 사춘기, 친구관계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랬을 때 힘들지. 엄마가 네 곁에 있다. 네가 힘들어할 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엄마예요. 그리고 때로는 안아주면서 힘들지 라고 해주면 그 힘을 받고 다시 나가서 세상을 또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 알아주세요.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과 공감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